안녕하세요. 우체국 계리직 면접 강의를 맡은 김재현입니다. 지금이 2부고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면접 패턴에 대해서 아니면 면접 계략적인 면접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체국 계리직의 면접을 조금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우리 면접 3대3으로 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우리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면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면접장 도착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태도나 몸가짐 상태, 화장실에 가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가서 물 튀기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체크를 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체크를 한다는 기업도 있었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면접 대기 장소나 아니면 들어가서부터의 태도 정도는 아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 장소에 막 밤새 공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에 대한 거를 딸딸 외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나셨죠. 그리고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해갖고 가셨어요. 근데 대기 장소에서 대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내자가. 편안한 이들 계십시오. 그러니까 그 대기자가 엎어져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좀 말을 과격하게 했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면접은 들어가는 즉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엎어서 주무시는 분, 화장실 가서 막 물 터시는 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허리 꼿꼿이 펴시고 등에 살짝 기대더라도 긴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시를 하시게 되죠. 어저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똑하고 목례를 가볍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가서 안내에 따라서 인사를 정중례로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신 다음에요. 절대 먼저 앉으세요 하기 전까지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자신 있는 모습, 또 첫인상 연습하신 대로 잘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이제부터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플로어로 면접이 진행되게 되겠고요. 퇴장할 때 딱 일어나셔서 인사를 정중하게 안내에 따라 하시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어깨 딱 펴시고 당당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자, 도착, 대기, 입실, 질의응답, 퇴장 아주 잘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우리 면접의 기본 원칙 한번 볼까요? 면접의 기본 원칙.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제가 막 면접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면접관을 나갔을 때, 소리 먼저 작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들이 좀 빨라집니다. 긴장을 하시면.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말이 조금 빨라지는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외운 거는 또 천장을 보기도 하고 땅을 보기도 하고 답변을 하는데요. 자신감 있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그렇게 나의 심리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깁니다. 또 침착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죠.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접 망치지 말려고 꼭 노력하셔야 됩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와도 내가 답변을 못하는 질문이 나와도 아주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이번엔 준비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빠져나갈 방법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로 여러 답변을 자신 있게 드리고 다음 질문을 대비해서 침착함을 유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도 지금 조금 당황을 했어요. 이렇게 찍으니까. 근데 말은 면접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일주일 동안 괴롭히십시오. 하루에 매일 앉혀놓으시고요. 20분, 30분씩 질문을 예상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물어보시고 답변하는 논리적인 연습까지 필요로 합니다. 자, 말할 때 잘못한 습관이나 버릇을 고쳐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을 천장을 이렇게 보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잘 안 보이시는 땅바닥, 자신이 없으니까 땅바닥을 보치는 경우도 있고요. 앉아서 면접 자세 탁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막 당황스러우니까 손을 막 만지자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다리 떠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안 하셔서 당황해서 합니다. 본인의 습관이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자소서, 이력서 모든 거 똑같습니다. 면접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셔야죠?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만큼은 이 자리에 나온 상품이고요. 제가 잘 팔릴 수 있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면접관의 입장에서 설득을 해야겠죠. 제 입장에서 제 생각만 설명을 해봐야 면접관들의 귀에는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우체국이 원하는 인재상이 먼저 되셔야죠. 그렇게 해서 계리직에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순간까지 꼭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에티켓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이 방법은 회사마다 아니면 다 틀립니다. 또 지청마다, 우체국 지청마다 면접 보는 장소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 똑똑 두드리고 가볍게 목례를 자신 있는 모습으로 살짝 한 다음에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번입니다 라고 인사를 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냥 줄을 서갖고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니면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 꼭 앉는 거고요. 자리에 앉으실 때는 등을 기대고 앉으시면 안 됩니다. 허리는 조금 피시고요. 20분 정도만 여러분들 좀 참으시면 되잖아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20분 동안 정자세를 유지를 좀 해주시고요. 면접관의 눈에 존경과 부드러운 시선을 준다. 말은 쉽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눈 마주치기가 너무 쑥스럽다. 그럼 인중도 보시고요. 이 얼굴 안에서 시선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부드러운 얼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우체국 계리직 면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왔습니다. 면접 사전조사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읽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사전조사서란 면접관이 면접에 앞서 피면접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접에 활용하기 위한 질의응답서입니다. 계리직 면접 사전조사서는 3문제를 20분 안에 서술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따가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갈 겁니다.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면접 시 사전조사서에 기록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다를 경우 압박 질문을 받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 방법이 좀 옳겠다 하고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그런 것들을 소신껏 쓰시면 되고요. 그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리직 면접 사전조사서 질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 경험과 결과 및 느낀 점. 자, 이 경험을 얘기한 거죠. 요즘은 면접 질문들이요, 점점 구조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패턴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요. 조직 이해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환이죠.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아니면 경험을 여쭤본 겁니다. 이 봉사활동 경험과 결과 및 느낀 점을 보고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 NCS 형식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기초 직업 능력 그쪽에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특히 우체국 직무랑 좀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체국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결과를 했고, 저 없으면 본인들이 어떤 경험, 동아리 활동도 괜찮고요. 비슷한 경험들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갈등을 겪은 걸까? 갈등 극복 과정, 갈등을 극복하면서 느낀 점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걸 왜 물어볼까요? 갈등 해결 능력에 대한 문제 일종의 일종인데요. 이거 물어보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회사에도 무수하게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극복을 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낮은 점수를 받겠죠. 여러분들이 이 갈등 극복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어필을 하고 면접관에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지나가겠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한 경험, 과정과 결과 및 느낀 점,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우체국 공무원의 자세한 대처 방안. 자, 이런 것들을 쓰실 때는요, 사전조사서를 쓰실 때는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하시고요. 두 가지식으로 꼭 나타내시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그 질문이 나왔을 때도 내가 먼저 두 가지식으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그 질문들을 한번 계속 볼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어려운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과 이를 극복한 사례를 서술하시오. 뭐, 이 가운데 보면 과제를 해결하며 창의성을 발휘한 사례를 서술하시오. 거의 경험에 대한 문제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니면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 또 직무와 연관시켜서 문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조직과 융합을 시켜서 잘 갔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쓰는 연습들입니다. 이런 것들 물론 장기적으로 훈련들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단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으셨으니까요. 기존 문제들을 패턴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사전조사서 대비 요령입니다. 예상 질문과 답을 작성해 봅니다. 어렵죠? 예상 질문이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매일 신문을 보시고 매일 뉴스를 보시고요, 또 우체국에 관련된 뉴스나 기사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험에 대한 것도 한번 대입을 시켜보고요. 그럼으로써 예상 질문과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 내에 작성하는 거죠. 아까 몇 분이라 그랬죠? 그 세 문제를 20분 안에 잘 작성. 막 첫째 문제만 막 쓰고 있으면 그 세 문제, 이 공무원 조직이나 여러 가지 면접 조직, 구조화된 면접은 세 가지 문제면 이 세 가지를 다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7분 정도로 잘 생각하셔서 6분 30초 정도 시간을 보아 가시면서 작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직하게 작성하시고 함정을 만들어 놓는다. 이게 무엇일까? 뭐 조금 단수가 높은 거지만 아까 거짓말을 하면 압박 질문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함정은 좋은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경험을 잘 쓰면 이 질문에 대해서 딱 답변을 하면 제가 아주 좋은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응시자 사전조사서를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양식이냐, 그럼 이렇게 돼요. 학창시절 본인의 경험과 관련하여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있고요. 응시번호를 이렇게 쓰고 성명을 쓰고요. 질문 내용들을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특강 시간에 다 연습을 했지만 되게 생소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할지,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글씨를 잘 써야 돼요, 뭐 어떤 볼펜을 써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안내에 따라서 잘 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정자체로 또박또박 문단을 잘 맞추셔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을 쓸 때는 보통 80자에서 90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연습을 잘 하셔갖고요. 보통 6줄 정도 쓰시면 아주 뭐 한 400자 정도 나오겠죠. 그 정도 쓰시면 내용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올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매번 면접의 패턴은 바뀐다는 거. 하지만 우체국 계리직 면접은 여지껏 이런 패턴으로 왔다는 거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시고 새로운 데 가셔야지 새로운 문제에 또 패턴이 바뀌었을 때 응용력도 생기는 거니까요. 거기서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전조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리직 면접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렇게 몇 가지만 읽고 지나가 볼게요. 뭐 개인 신상 관련 질문입니다. 뭐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면접을 기다리는데 지루하지 않으셨나요? 뭐 이런 질문들 쭉 있습니다. 식사했는지 왜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뭐 굶고 왔습니다. 긴장이 돼갖고 굶고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면접이 있어서 아주 든든하게 잘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표정, 아니면 자신 있는 그런 태도를 물어보는 건데 답변의 의도를 좀 잘못 파악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건 조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질문들, 뭐 계리직 필기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개인 신상에 관련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직 관련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에게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정답들이 다 있죠. 하지만 자기 경험에서 여태까지 지내왔던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물론 그 특강 시간에 여러 가지 그 패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답변도 준비했지만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조직에 관련 질문들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리직에 관련 질문입니다. 계리직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공무원 직렬이 많은데 계리직 지원 동기는 뭐 우리가 기본 자기소개서에 쓰는 5가지 패턴 있죠. 동기, 입사 후 포부, 뭐 성격의 장단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동기 부분 굉장히 힘든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다면 우체국에 매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큰 우체국에 가셔갖고요. 우체국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금융상품이나 우체국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박스가 작을 때, 클 때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앉아 계시면 다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게 안내하시는 분들한테도 질문도 해보고 어떤 상품이 있고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우체국 연금보험 2개를 들고 있는데요. 다른 제가 우체국 연금보험 한 10가지를 비교했었는데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체국에 가셔서 상품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보시게 되면 내 안에 모든 지식들이 종합적으로 잘 축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무원에 관련된 질문들도 나옵니다. 이 계리직은 공무원 조직이 이번에 이제 9급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공무원 한번 볼까요? 공무원 보수가 높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공무원의 장단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자신의 공직에 임한다면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가요? 이런 질문도 나오고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에 관련된 질문도 나옵니다. 제가 우체국에 가셔서 이런 질문들을 딱 펴놓고요. 여러 가지 우체국에 관한 지식들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꼭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정사업본부 비전 실행을 위한 4대 방안을 알고 있는가? 다 인터넷에 있죠? 우리나라 우표 업무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우체국은 뭐 처음에 우체국 우표는 언제 나왔는지, 뭐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우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도 나왔더라고요. 자, 직무에 관련된 질문 나옵니다. 우체국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EMS에 대해 설명하시오. 내용증명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우리 내용증명은 법적인 문제이잖아요. 근데 우체국에서 그걸 쓰고 붙이고 하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제를 보시고 답변들을 다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무에 관련된 부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우체국 보험의 장점을 2가지 말씀해 보세요. 자,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질문들과 비교를 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답변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질문을 이렇게 예상 질문 아니면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우체국에 있는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다른 회사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는 그런 문제죠.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CS에 관련된 질문이죠. 우리가 창구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역시 가장 힘든 건 고객들하고 왔다 갔다 소통입니다. 이 고객들이 조금 힘들게 하시는 고객도 있을 거고 정말 정중하게 예의를 다 갖춰서 아주 매너 있는 질문 이렇게 고객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여기 있죠? 악성 민원이나 난동을 볼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것들 다 답변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상식에 관련된 질문 상식도 있습니다. 뭐 롱테일 법칙에 설명하시오. 파레토 뭐 이런 거 나오죠. 댄디족 이런 것들이 그동안 나왔던 우체국에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사에 관련된 거 뉴스 오늘부터는 꼭 보셔야 됩니다. 뉴스 특히 우체국에 관련된 자료들 좀 뽑고요. 한 2, 3개월 아니면 많게는 6개월 이상의 우체국에 관련된 뭐 신문 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도 자료 같은 것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다만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표, 뭐 정부 3.0이 알고 있다면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체국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거는 2014년도 계리직 9급 공무원 공개 채용 면접 시험 평정표입니다. 그러니까는 면접을 할 때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렇게 갖고 가나 다라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상, 중, 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불합격파 어떻게 불합격이 되는지 나오는 겁니다. 위원회 과반수가 5개 평정 요구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루
평정한 경우와 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편중 요소에 대해서 하루 평정한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나 아니면 2개 이상을 하루 판정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야겠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면접표 그때 보니까 거기에 면접 이 평정표에 대해서 간단히 나와 있었죠. 그 안내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중, 하중에 동점자일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면접 안내서까지 잘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 질문까지 잘 이해를 하셔서 답변 준비를 잘 하셔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제 2대1, 3대1, 막 진짜 높은 경쟁은 3대1이고요. 거의 특강 때 여쭤보니까 2대1 정도였습니다. 2대1.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거 생각하시고요. 일주일만 더 고생하시고 노력하셔서 구급공무원의 혜택, 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고생하신 만큼 그 보상을 충분히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